시작은 통풍이었다. 고혈압도 있지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더니 여기 통풍이 재발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채식을 한 2달 정도 해서 변화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살았는데 통풍이라니. 아파서 운동도 못하게 되니 너무 화가 나서 무작정 고기를 끊자라고만 생각했다가 나이도 있는데 더 탈날 수도 있겠다 싶어 채식을 공부해보기로 했다. 공부를 좀 해가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샀습니다. 지은이가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서 중풍에 걸렸다는데 와, 제가 통풍이 딱 시작된 게 고기랑 우유를 진짜 많이 먹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채식주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중에서 페스토를 지향하되 우유랑 유제품도 안 먹는 세미 베지테리언이 되기로 했다. 소스의 성분표까지 따지는 철저한 채식주의는 못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재료들은 한 달 동안 먹지 않기로 했다. 단 정제 탄수화물은 먹기로 했다. 처음부터 밀가루까지 빼면 너무 힘들 것 같았다. 첫 달은 고기랑 유제품부터 끊고 다음 달엔 정제 탄수화물까지도 끊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채식을 시작했다. 통풍의 무서움에 5일은 무리 없이 식단을 잘 했으나 저녁 포케 새로운 포케집인데 기존에 먹던 데보다 좋아. 통증이 무뎌질 때쯤 저녁은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빕스를 왔는데 롯데백화점에 새로 생긴 빕스를 왔는데 난 어차피 들어가봤자 고급의 풀 요리밖에 못 먹어. 있고 콩잎도 있고 연어도 있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일단 첫 번째 접시는 진짜 완벽하게 풀만 가지고 와. 두 번째는 고기 없는 타코랑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맛있어? 내가 뭐 먹었어? 치킨. 아빠는 뭐 먹어? 아빠 샐러드만 먹고 있지. 치킨 맛있어? 치킨 맛있어? 아니요. 맛없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 토마토 마레 파스타거든? 치즈 들어가나?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뭐 어떤 거 동글동글한 거? 올리브.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아빠 와플 가지고 왔어. 와플. 이거 먹는다고 너? 안 돼. 근데 아빠 고기 안 먹는데 이거 와플 이렇게 신나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어쨌든 고기는 아니니까. 안 좋다. 어쨌든 채식. 다행히 고기 유제품은 전혀 먹지 않고 위기를 잘 넘겼다. 중간중간에는 고기 대체 육개장이 식품으로 아니고 고기에 대한 콩두를 써서 갈증을 대신했다. 가짜 콩고기가 들어있는 육개장 2개장이고 저녁은 잡곡밥과 그 왼손잡이구나. 이 떡갈비는 두부로 만든 대체 육떡갈비고 점심은 만둣국입니다. 만둣국인데 이 만두는 고기가 들어간 만두가 아니고 채식 만두, 비건 만두입니다. 비건 만두. 14일 저녁은 두부면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또 소고기 좀 들어가 있던데 간혹 제일 내부에 큰 얘기는 접대해주는 유혹도 있었다. 오늘 하루는 실패하겠는데 잘못하면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와, 어떡하지? 와, 치킨을 결국에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 컸던 나는 점심 한 달간 유사체식을 무사히 잘 마무리했다. 그냥 산책 정식. 통풍으로 앓았던 첫 3주는 근력 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을 일절 못하다가 식단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겨우 러닝을 몇 번 했다. 확실히 신체 컨디션이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졌다. 오늘 발가락 통증도 체크해 볼 겸 붓기는 진작에 다 빠졌는데 한 30분 정도만 조깅 페이스로 뛰어봤는데 체중이 조금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뛰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 이상하게 어필이 조금 있는 구간에서도 저는 힘들지 않게 페이스 유지할 수 있었고, 제일 신기했던 건 오히려 줄었던 식사량이다. 고기를 좀 덜 먹고 채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원래 엄청 대식가인데 과식을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간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혹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같은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다. 나 역시도 고탄수화물 식단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근손실이 무서워 단백질을 병적으로 챙겨 먹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 여러 가지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나도 그게 정답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기에 아직 장기 표본이 부족한 최근 유행 식단에 비해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하면서 DNA로 입증된 탄수화물, 즉 녹말은 너무나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이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하고 무분별한 음식의 섭취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1인 1닭, 햄버거는 2개, 떡볶이는 세트가 기본, 모든 식당 메뉴에서 사이드 메뉴가 필수였던 알아주는 대식가였던 내가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야식은 거의 먹지 않았고, 오히려 밤늦게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올 정도로 식사량이 줄었다. 실제로 살이 빠졌다. 통풍 때문에 운동도 거의 못했고, 심지어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식단을 했는데도 살이 빠졌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많은 헬창들이 채식에서 우려하는, 본인도 가장 히스테릭하게 집착했었던 근손실, 근육량이 2kg나 빠졌다.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근손실이 있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력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을 거의 못했었기 때문에 채식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음 달 운동과 병행하는 채식을 할 때 근육량과 체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정제 탄수화물까지 완전히 끊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어지러움 증상이다. 고지혈증하고 이제 고혈압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이랑 고혈압은 약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체중 관리도 하고 좀 해서 지금 거의 정상 수치로 들어온 지 1년이 다 됐어요.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날 때마다 조금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좀 그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지 아니면은 채식으로 인해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인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고기나 우유, 계란 등의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하는 분들에서는 철분이나 칼슘, 아연 같은 무기질 섭취도 부족하게 되는데요. 특히 철분은 이제 간이나 계란, 노른자, 육류에 많이 있는데, 이런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별도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들이 오메가3, 비타민 12, 철분, 칼슘 등이라는데,
별도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선도 많이 먹지 못했다. 2달째 채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면서 어지러움증이 계속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 한 달에 대한 소감은 하길 너무 잘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앞서 언급했던 부작용들이 2달째에도 계속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먼저 언급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2달째 도전에는 다시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운동 수행 능력이나 컨디션 자체가 다른 느낌이다. 회복 속도도 무척 빠르다. 채식과 수행 능력이 늘어난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도 정말 근 손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200kg이 넘는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데릭. 데릭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채소와 곡물. 그는 비건 바디빌더입니다. 누구 하나 똑같을 수 없는 개개인들이기에 채식만이 정답이라고 의사나 전문가조차 진단을 내려주지 못하지만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 몸소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그래서 채식을 한 달 더 해볼까 한다. 어쨌든 채식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운동까지 병행하는 2달째 채식이 완료된 후에 내려야 할 것 같다. 전미 바디빌더 챔피언 데릭이 비건식을 시작한 건 14년 전입니다.